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상 중 하나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가 현대 자유주의를 어떻게 설계하고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개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단어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계산 가능한 인간 행복, 합리적 제도 설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총체적 웰빙을 추구하는 벤담의 실용적 정신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 소개가 아니라 18,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상적 제도적 계보를 추적하는 긴 호흡의 여정입니다. 1. 벤담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시대. 제레미 벤담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률개혁가, 사회개혁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고 옥스퍼드 대학을 일찍 졸업한 뒤 법률을 공부했지만 기존 법 체계의 비합리성과 잔인함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송과거의 관습과 전통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급변하던 때였습니다. 빈부격차, 형벌의 잔인함, 정치적 배제, 여성의 억압이 극심했습니다. 벤담은 이러한 문제를 신이나 전통이 아닌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기준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1789년 도덕 및 입법의 원칙에서 그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 아래 두었다. 오직 이 두 주인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은 서구 윤리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그 전까지 도덕의 중심은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의 신의 계시, 귀족적 미덕 또는 칸트의 의무론이었습니다. 벤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험적 실증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쾌락과 고통을 헤도닉 계산으로 측정해 행동과 정책을 평가하자는 것이죠.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등을 고려하는 계산법입니다. 2. 공리주의의 혁명적 평등주의.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인간을 평등한 계산 단위로 본 것입니다. 왕, 귀족, 평민, 여성, 노예, 심지어 동물까지 한 사람 또는 한 존재당 한 표의 쾌락 단위를 가집니다. 이것은 당대의 극도로 급진적이었습니다. 계급사회를 정당화하던 자연법이나 신권서를 뿌리째 흔들었고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벤담은 노예제 폐지, 여성 참정권 당시로선 매우 앞선 생각, 동물권까지 지지했습니다. 그는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으로 동물 복지의 논의를 열었습니다. 3. 자유주의 제도 설계를 위한 실천적 도구. 벤담의 공리주의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입법과 정책의 과학이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의 핵심 개인 자유 보장과 사회 조화에 그는 구체적인 제도적 답을 주었습니다. 법률개혁 당시 영국 형법은 사소한 절도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피해 법전이었습니다. 벤담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처벌로 인한 고통을 계산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억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 원칙, 증거법 개선, 법전화 카드포케이션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형벌과 감옥 유명한 파놉티콘 설계는 감시를 통해 자율적 규율을 유도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후대 미셸 푸코가 권력 이론으로 비판했지만 이는 재활 중심 형벌 철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보통선거권 남성 중심이지만 비밀투표, 의회개혁, 언론 자유, 공공의견의 역할 강조. 정부는 국민 전체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 벤담은 고전적 자유방임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빈곤, 무지, 질병은 사회 총쾌락을 감소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공교육, 공중위생, 빈민구제, 국민보험 같은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20세기 복지국가의 중요한 지적 뿌리 중 하나입니다. 4. 존 스튜어트 밀을 거친 세련화와 현대 자유주의로의 도약. 벤담의 공리주의는 제자 존 스튜어트 밀을 통해 더 깊고 인간적인 형태로 발전합니다. 밀은 단순 양적 쾌락 퀀터티이 아니라 질적 쾌락 퀄러티를 강조했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밀의 자유론에서 제시된 해약 원칙은 현대 자유주의의 초석이 됩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공리주의가 자유를 도구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 종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생활 양식의 자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 전체의 장기적 유틸리티를 높인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밀은 여성 참정권, 교육 기회 확대, 다양성의 가치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5. 현대 자유주의 속 공리주의의 구체적 흔적.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이 벤담 마이너스 및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인권과 정책 결정, 동성결혼, 낙태, 최저임금, 의료보험 확대 논의에서 개인 행복 증가 vs 사회 전체 영향을 계산합니다. 환경 정책과 글로벌 개발 기후 변화 대응에서 미래 세대의 쾌락 고통 감소의 현재 비용과 비교. 법치주의와 규제 완화 vs 소비자 보호 시장 자유 vs 독점 방지 모두 공리적 계산 위에 있습니다. AI 윤리와 생명윤리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장기 배분, 안락사 논의에서 공리주의 프레임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자유 중심화, 사회 자유주의 복지평등 중심을 아우르는데 벤담은 그 연결고리입니다. 6. 비판과 한계 그리고 엔듀링 레거시. 물론 비판은 강력합니다. 소수 희생 문제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예 장기 강제 적출 전쟁 희생. 인간 존엄에 환한 칸트주의자들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고 비판합니다. 존 롤스도 정의론에서 공리주의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계산의 어려운 쾌락을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역사적 악용 산업형 명기, 노동 착취나 식민정책 정당화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벤담의 가장 큰 기여는 도덕과 정치를 과학적 합리적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실증적 증거와 인간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19세기 철학적 급진주의, 20세기 복지국가, 오늘날 증거 기반 정책의 DNA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권, 평등한 기회, 합리적 정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벤담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산은 때로 너무 기계적이었고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을 책 속에서 현실의 법정, 의회, 거리로 끌어내린 실천가였습니다. 그의 공리주의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를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촉매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롭고 행복은 최대화되길 바랍니다.